안녕하세요.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랜스 대표 김용환입니다. 강철 부대 3 8화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제가 7화 리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T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타트가 미군과 UDT의 대결이 나오는데요. 보자마자 미군이 이길 거라고 확신을 들었습니다. 이안도 시작하기 전에 승리를 확신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작전을 나갈 때는 부대원들이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가거든요. 이게 거만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나서 그에 맞는 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안이 이 확신을 두고 정종현 대원이랑 이렇게 붙었는데, 이 키로 목을 누르니까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일단 붙었을 때는 목을 누르게 되면 힘을 못 씁니다. 더군다나 이제 몸무게로 키로 위에서 밑으로 눌렀을 때는 이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종현 대원도 정말 대단했지만 이안한테는 사실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종현 대원은 3연승을 하다 보니까 진짜 힘을 뺄 대로 뺐습니다. 근데 이안이랑 붙었다?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UDT가 깃발을 하나 뺏기고 미군에게 졌습니다. 역시 미 특수부대 대단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래 이러면은 왜 이렇게 처음에 못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홈그라운드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홈그라운드의 특성을 이해하기까지, 그 분위기를 이해하기까지, 그 어떤 느낌을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미군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100% 역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팀을 정하는데 무슨 미션이 두 가지로 나뉘네요. 소탕작전과 그리고 행군. 그냥 말 그대로 CQB와 행군,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다친 것까지 고려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야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대적으로 싸운다면 그 상대방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약점을 파고들어야지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그 약점, 어떤 것이 아킬레스건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가져야지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UDT와 707의 이한준 댄과 박창규 대원이 다친 거를 알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HID 대원들이 CQB에 조금 특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맞습니다. UDT랑 707은요 대테러에 적합하고 또 대테러 전문 부대로서 이런 CQB에는 도가 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세 개의 부대 HID, UDT, 707 중에는 HID가 CQB를 붙으면 이길 것 같다라고 미군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팀을 선택한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좀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나는 HID가 우세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테러는 이 HID에서 많이 했다고 하지 않더라도 어디까지나 이 정신력과 어떤 의지들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전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게임. 맞아도 죽지 않아요. 그냥 타임오버가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은 무조건 센스로 거의 99%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미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홈그라운드고 다 한국말로 되어 있고 선박 자체도 한국 이 해양경찰이 쓰는 거다 보니까, 우리 HID에는 고야용 대원이 해양경찰 특공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경찰 선박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HID가 이깁니다. 자, 어쨌든 마약 소탕 작전 이모 육상 해상 전술 미션이라고 하는데 뭐 타임어택 솔직히 이거는 뭐 센스가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분은 진짜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뭐 실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미군도 그렇고 포인트맵 후반 경기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데 사실 매번 바뀝니다. 수시로 CQB에서 바뀌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는 브리칭 역할은 똑같아요. 브리칭은 한 명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칭맨이 갑자기 포인트맨을 하고 있다가 브리칭 상황이 오면 스위치를 합니다. 스위치라는 거는 내가 조준하고 있는 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내가 빠지게 돼요. 이걸 스위치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맨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군은 되게 잘해요. 그리고 미군이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뭐 SSE를 실시하겠다. SSE라는 것들은 제가 들었을 때는 다 이해를 하죠. 수색작전을 S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도 미군과 보통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저는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윌이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터치를 기다리다가 그 터치를 받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707이랑 같이 연합작전으로 작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뒤에서 네이비실 나왔던 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지라든지 이런 대원들이 윈한테 야 너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좀 내 터치를 좀 받고 들어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쨌든 이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윌이 그렇게 뛰어가는 부분들은 우리랑 맞지 않다.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네, 윌 오버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뛰어가면요 절대 안 돼요. 당연히 뭐 그린벤의 특성상 뭐 그럴 수 있다. 네이비스의 특성상 조심스럽게 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빨리 할 때도 순서가 있는 거고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윌이 잠깐 이 당시에는 터치를 기다리다가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이번엔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이안이 되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윌이 돌진해서 뭐 그린베레는 뭐 그렇다 이런 거는 안 나왔지만 뭐 그린베레와 네이베실의 어떤 뭐 성향이 좀 다르다. 뭐 이거는 뭐 솔직히 저는 그린베레랑 네이베실 다 같이 훈련해봤기 때문에 솔직히 그린베레가 이렇게 막 뛰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뭐 흥분한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이제 미군이 다 끝났는데 뭐 총도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윌도 이제 기능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처치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보조학이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은폐를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미군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 HID 대원들이 나오는데 저 이때 알았어요. 아니 그 우리 보스가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했는데 강철 부대 2에 나왔던 대원들이 나와서 대항군 보스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대항군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은 나의 SOP를 알기 때문에 행동 절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와 진짜 대항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거기에 보스로 한두 명도 아니고 막 3명씩 이렇게 넣어놓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웠던 작전이었습니다. 20분이라는 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더 솔저스 촬영했을 때 당시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 모든 작전을 다 끝내는 게 우리 데트로 작전 하는 거 있잖아요.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와 정말 진짜 뭐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도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많이 맞는 위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분명히 제작진에서 줄일 거 줄였을 거라고 갑자기 뭐 우리 707 뭐 38발 UDU 50발 이러면은 멘탈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제작진의 또 개입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HID 대원들이 이렇게 작전을 하는데 솔직히 더 말할 게 없어요. 솔직히 잘하는 겁니다. 미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러다 저러다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인의 시선이랑 또는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미군이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물과 기름 같은 역할이었어. 윌이랑 네이비실의 어떤 역할들이랑 맞지 않아요, 솔직히. 색깔이 아예 달라버립니다. 누구 한 명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다 같이 흥분 상태가 돼버려요. CQB는요, 작전 환경 자체를 누구 한 명 자체는 자꾸 흥분 상태를 가라앉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작전 환경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HI 대원들은 이 호흡이 잘 맞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야용 대원은 해경이다 보니까 작전을 여유롭게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팀워크가 잘 맞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솔직히 이거는 애들이 나는 얘기고 다 잘했습니다. 예. 대단한 거는 이렇게 대항군이 많은데 탄창 교환하고 이 어떤 탄소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이게 다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니면 보스를 잡고 그 보스가 똑같은 총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스의 총기를 이 탄창을 이제 빼앗아서 그거를 이제 넣고 사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마일즈 장비라는 게 공포탄을 쏘게 되면 이 파동으로 마일즈 장비에 레이저가 발산되면서 그 레이저가 맞으면 사망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일즈 장비를 똑같이 착용한 보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총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총기의 탄창을 빼앗아서 내가 사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사격을 정말 많이 하는데 탄창 교환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면은 탄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HI도 그렇고 미군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미군이랑 HID랑 붙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올리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리고 PD분들은, 편집자분들은, 관계자들은 누구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과연 미군일까요? 한국군일까요? 이거는 제작진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소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일단은 타이밍이야. 내가 시간을 재면 이거는 거짓말이 못해요. 뭐 이전에 제가 7화 6화 뭐 리뷰를 할 때 15분? 아닐 텐데 한 발? 아닐 텐데 이런 얘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절대 15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 다치고 하면요 뭐 3, 40분 1시간 회의하는 거 기본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707이 우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말이 많았을 텐데 분명히 이것도 뭐 시간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은 시간이라고 감안을 하고도 총 맞는 거는요 제작진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HID랑 미군이랑 비슷하게 들어왔어. 근데 나는 미군을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미군 10발 맞았다고 하고 HID 뭐 8발 맞았다고 하면은 뭐 HID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ID가 우승합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복선이 너무 많아요. 미군 뭐 이렇게 해서 맞고 저렇게 해서 맞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 UDT랑 707이랑 같이 이렇게 행군을 하는 게 나오는데 와 진짜 고생 많이 하네요. 많이 해요.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 HID 고생하셨고요. 미군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707이랑 UDT도 화이팅입니다. 진짜 행군 돌아버립니다. 거의 다음화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리뷰할 때 당첨자들은 아래에 제가 설명란에다가 당첨자들 넣어 드릴 테니까요. 또 똑같이 밑에 댓글에 샵 김종사 핫팩이라고 적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또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상으로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레스 대표 김영환이었습니다. 밑에 우리 자사몰에는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 뭐 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키, 스노보드, 우리 골프 용품, 스포츠 용품 다 있으니까요. 한번 놀러 오시고요. 이상으로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레스 대표 김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